안녕하세요, 희지월드입니다. 지금 저희는 중국 청두에 있어요. 청두는 삼국지 뮤비가 있었던 총나라의 수도로 제일 유명한 곳이고 그 밖에도 팬더, 마라탕. 음식 문화 이런 것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려 인구가 2천만 명이래요. 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손가락을 꼽을 정도인데 그중 한 도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그에 비하면서 굉장히 조용한 곳인데 청두 외곽 쪽에 있는 친구의 집입니다. 조용해요. 딱 보면 알겠죠. 조용한 게. 새소리 들리고. 매우 평화로워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여행하면서 중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벌써 여행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나?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에 갖는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자! 저희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1. 한국인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더블로야, 더블로. 오케이. 저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인정.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하면 한국인은 피부가 좋다, 외모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뭐 좋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던 분들이 저희를 보시고 많이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한국인의 평균을 알려주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몇 번 너네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한 적은 있긴 한데 너네가 아니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지. Yena. Are you Vietnamese? No, no. Does it mean something in Vietnam? No, I mean you look like. Oh yeah? Did anybody know say that? 조금 그걸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쁜 몸매나 예쁜 얼굴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외모에 대한 그 자기 검열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이거는 뭐 사실 중국도 그런 게 없진 않잖아. 어느 나라나 좀 다 있긴 한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K-팝이나 아이돌 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한국인 전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고정관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2. 한국인들은 옷을 잘 입는다. 하나, 둘, 셋. 저는 한국인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옷을 그래도 잘 입는 편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기차에서 만난 분도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다. 한국은 옷을 잘 만든다. 可看过的衣裳好漂亮。 한국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다. 제가 따뜻한 옷이 추가로 필요해서 옷을 좀 사러 갔었거든요. 거기에도 다 한국관, 한국 옷 팝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입는다가 잘 입는 거다. 그러면 인정. 근데 뭔가 개성 있게 좀 입는다면 조금 불인정. 여행 갈 때 한국인은 200m 바깥에서도 입는 옷으로 알아볼 수 있단 말이지. 맞아. 뭐 예를 들어 슬링백이 유행했다. 그럼 다 같이 슬링백. 번거지가 유행했다. 다 같이 번거지. 맞아. 한국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경 써서 입지 않는다 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전형적인 한국 사람처럼 입은 거더라고요. 왜냐? 일단 옷이 다 단색이야. 튀지 않아요. 이 보라색 바지가 제가 정말 나름 과감하게 산 거일 정도로 맞아. 튀는 색깔이 없고 그리고 보시면 옷에 무늬가 없어요. 맞아. 로고도 없어요. 이렇게 단순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3번째, 한국인은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왜냐면 한국 사람들 야식도 진짜 많이 먹잖아. 주변의 친구들 대부분 12시에서 2시 사이 이럴 때 자지 않아? 우리 친구들만 그런가? 늦게 자. 저희도 늦게 자는 편이고. 우리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밤에 잠을 잘 자진 않지만 잠을 길게 자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뭐 퍼진 영상에 헬스장이 새벽 2시까지 온다. 2시까지 헬스장에 사람들이 꽉꽉 차 있다. 늦게까지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할 법한 게 중국 회사에는 낮잠 시간도 있대요. 점심시간이 2시간이어서 그중에서 밥 먹고 나머지 시간은 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점심시간 2시간이잖아? 내가 보기엔 그 사이에 일 처리하러 나가거나 뭐 모임하거나 그럴 것 같아. 맞아. 열심히 하는 DNA, 열심히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나도 공부하는 거에는 진짜 시간 많이 썼어. 원래 대학원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여자를 만나서 여행을 하고 있지. 저는 굉장히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파였거든요. 그 진짜 사실 저도 대학생 때 그때 4시간씩 잤어요.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자는 시간만큼 아까운 게 세상에 없다 해서 자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 직전까지 계속 뭔가를 하다가 알람 맞춰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잘 졸고 한번 무너지면 그때 막 12시간씩 자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10월을 만나서 잠을 하루에 기본적으로 8시간 정도는 자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해진 거야? 삶이 이렇게 쾌적할 수 없습니다. 해피엔딩이네 해피엔딩. 내가 이제 옛날처럼 아무 데서나 졸지도 않고 뭐 아무데나 자긴 했지. 제가 다 틀어드릴게요. 아무데나 자는 비디오 도도도도도도도. 네, 유난히 제가 자는 사진, 자는 영상이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번째, 한국인은 까먹었어? 한국인은 시끄럽다. 난 세모. 이 말을 중국인 친구에게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나요. 그 친구가 이 말을 했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진짜 황당했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편견 1순위가 그거 네. 아닐까?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뭐 한국인 전부가 그렇다는 아니었고 한국인 젊은 여자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한국인 아줌마들이 모여있을 때 시끄럽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공감하세요?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 말을 곱씹어보면서 이게 좀 저도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진짜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여행하다가 멀리서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중국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가까워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때 알았죠. 이게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로 모여있으면 시끄러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개개인이 얘기하는 거를 봤을 때는 사실 중국 사람들이 목소리도 훨씬 크고, 근데 그거는 뭐 중국인이어서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중국어 자체가 성조도 있고 중국어가 좀 더 시끄럽게 들릴 수밖에 없는 언어 체계가 아닐까.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한 게 중국 사람들은 실제 이야기할 때 거의 성조를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럽게 말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 전혀요. 이건 뭐 어쨌든 개인 간의 다른 경험에 대한 얘기고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 정답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경험이에요. 저희 둘이 한 달 동안 중국 여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개인의 의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한국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환장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저희가 중국에서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종종 가는 여행지에 들을 때마다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 들어가면 너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이렇게 하는 가게가 있을 정도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한국인들이 그렇게 안 가는 오만의 엄청 외진 마을에서조차 거기서 만난 직원조차 한국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지 이러면서 저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줬어요. 물론 거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가 시키긴 했지만 Most of the Korean people take ice Americano. Only Americano. Yeah.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얼음물, 차가운 음료를 많이 먹는 것 자체를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이 많다 보니까 항상 차나 적어도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가운 물을 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식당 갔을 때 물 따라주면 절대 바로 이렇게 마시지 마세요. 혀댑니다. 모든 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줍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고정관념 여섯 번째, 한국인들은 습니다를 많이 쓴다. 하나, 둘, 셋. 습니다를 많이 쓰는 건 사실 실생활이라기보다는 좀 문체 아니면 회사 생활할 때인 것 같아서요. 평상시에는 습니다를 잘 안 쓰지 않아요? 좀 약간 친구들끼리도 쓰면 이상하고. 아이고 시월씨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씁니다 하는 거를 약간 유행시켰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니하오면 니하오 씁니다. 쉐면 쉐쉐 씁니다. 뒤에 씁니다를 붙인 거지. 존댓말 하듯이. 씁니다라는 말이 중국 전체에 꽤 유행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또 역설적이게도 씁니다 붙이는 게 좀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이긴 한다. 근데 저 실제로 조금 경험했어요. 우전에서 여행할 때 아침 일찍 가는데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씁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서 그게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저가 같이 머물렀던 중국인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한국의 욕도 유행을 한 적이 있대요. 그 한국 사람들이 워낙 아씨 많이 하니까 이 아씨 혹은 이 욕이 유행을 해가지고 시읍 비읍. 청소년들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 사이에 아씨 시읍 비읍 이렇게 하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드네 시읍 비읍 하는데. 욕을 평소에 저희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소리가 좀 나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빵! 터졌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직접 여행하면서 경험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했어요.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너무 어이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대.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공자를 굳이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어떤 이유도 근거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는 대체 왜 퍼진 건지 모르겠어요. 21세기에도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퍼지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제로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아, 찾아보니까 진짜? 네, 공자가 한국인 게 진실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쓴 글들을 번역해다가 한국인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퍼지는 거구나. 제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제 따귀를 때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들은 성형을 많이 한다. 이것도 뭐 중국 사람들만 생각하는 건 아니네. 맞아. 저희가 그 중동 여행할 때도 친구를 만나는데 케이팝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는 케이팝을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냐 했더니 자기는 성형수술이나 이런 거에 반대한대요. 케이팝 아이돌 죄다 성형한 사람들이어서 자기는 그런 거 너무 싫다. 자기는 본연의 미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 주변에는 사실 성형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항상 신기하긴 해요. 그런가? 근데 한국에 성형외과가 많은 것 같긴 해. 근데 뭐 일반인 기준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한국인은 물가가 비싸서 고기, 과일을 자주 못 먹는다. 이거는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 않나? 그냥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는 이해가 가긴 해요. 중국은 일단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서 한국에 갔을 때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한국인들은 먹는 거에 진심이어서 내 엔겔 지수가 엄청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고기, 야채를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기는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뭐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고기, 과일 매일 뭐 자주 먹고요. 오히려 고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인병이 문제 아닌가? 그 다음 한국인 남자가 드라마처럼 다정하다.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X! 한국인 남자 다정하다고 할 수도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 경험상 한국 사람들 간에 서로 더 많이 챙겨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드라마처럼은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는 좀 과하지. 드라마를 안 봐서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가 어떤데요? 드라마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사. 너 위험한 일 처하면 내가 물론 저도 드라마 안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정한 게 아니라 돈이 많다 아니야?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다 처리해줄게. 그것도 나만 믿어. 네가 어떤 모습이든 예뻐. 사랑할게. 근데 그 다정하다는 얘기랑 반대로 한국 남자들이 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아직 데이트할 때 비용을 남자가 주로 결제한대요. 그래서 더치페이를 할 때 한국 남자들은 쪼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여자 안 만날 건데 왜 그래? 한국인은 까다롭다. 저는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위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뭔가
식당에서나 호텔에서나 당연히 이런 정도는 해줘야지.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인 마인드라서 이런 문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너 좋은 게 나 좋은 거, 나 좋은 게 너 좋은 거지 하면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는 여행할 때 조금 신경을 쓰게 되긴 해요. 가령 담배 냄새가 안 나는 숙소라고 해서 갔는데 담배 냄새가 많이 날 때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묵었던 숙소 바로 앞에 방 분들이 문을 열고 안에서 담배를 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숙소 전체가 금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직원분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 한국인이 너네가 담배 펴서 불편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이런 편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인이 불편한다, 한국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원래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은 여긴 금연입니다. 피시면 안 됩니다. 벌금도 있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보면 여기 그냥 다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금지라고 쓰여 있는 것을 어겼을 때 사람들이 그걸 엄청 강하게 비난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새치기도 미친 듯이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새치기라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새치기를 할 때 아무도 불만을 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이 있다는 것도 그냥 재미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하거나 안 좋게 대하는 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만나지 못했거든요. 대부분 다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여러분 의견이 혹시 다르시면 다른 의견들도 많이 밝혀주세요. 아마 저희는 사실 한 달밖에 안 있었고 더 길게 있으셨던 분들은 생각이 다를 것 같고 중국에 안 와보신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거고 하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어쨌든 뭐 오늘의 대화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여행으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댓글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댓글